자연으로 운명을 보다. 오늘은 5번째 일주별 을모 을축 마른 겨울의 풀로 비유한다. 가을 겨울에 태어난 을축일주가 병정화를 보면 마른 풀로 불을 지펴 세상을 따뜻하게 하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술가, 종교인, 의사, 침술사, 교육자 등의 직업을 갖는다. 화를 용신으로 사용한다. 봄여름의 을축일주는 축토는 신금인 자갈이 섞이고 오물이 많은 흙이 된다. 그 위에 자라는 을목은 잡목으로 가치를 낮게 본다. 정화로 태우려고 해도 을목이 생목이므로 오히려 정화를 꺼버리게 된다. 축토는 을목을 키워도 좋은 사주구조가 되기 어렵다. 땔감용으로 태워도 간목처럼 화력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을축일주는 배우자 자리에 문제가 많다. 을묘일주 을목은 갑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을목일주는 묘목은 갑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을묘일주는 화초의 뿌리에 화초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온통 화초로 구성된 사주이다. 꽃밭이 화초이기 때문에 벌나비가 많이 찾아오며 이른 시기에 꽃을 피어 있게 되니 일찍이 이성을 알게 된다. 사주 구성이 나쁘면 배우자 자리에 풍파와 사건 사고가 잦을 수 있다. 을묘일주는 남자에게 일간과 일지 모두 목이 되니 재성인 토를 극하여 부인과 재물 운이 좋지 않다. 여자는 비겁인 목이 지나치게 왕성하여 관상인 금이 오히려 제압당하므로 남편 복이 좋지 않다. 봄, 여름에 태어난 을묘일주는 일찍이 꽃이 피어 이른 시기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오로지 병화가 있어야 꽃이 핀 것으로 보고 병화가 없으면 꽃을 피우는 나무가 아닌 것으로 본다. 을묘일주는 어느 계절에 태어나도 성장하는 목이다. 봄, 여름에 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좋지만 가을, 겨울생이면 피지 못할 꽃을 피우려고 고생하게 되니 일지 배우자 자리가 외롭고 한많은 세상을 살 수가 있다. 특히 자월생이 일지와 자묘형을 하면 자궁병이나 성병으로 고생을 한다. 그 이유는 을목에 뿌린 묘목이 자수 때문에 냉해를 입어 병을 앓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을사일주는 봄에 태어나야 바르게 쓰인다. 사화는 변화에 능숙하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야 화의 역할을 하게 된다. 4월에 피어난 꽃을 의미하므로 철쭉꽃이나 그 밖의 예쁜 꽃에 비유되니 외모가 아름답다. 사화 중에 병화가 포함되어 있으니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태양이 밝게 비추어 주는 모습이다. 꽃이 아름답게 활짝 피었다. 그러나 유나 축이 사주 원국의 지에 있거나 운에서 오면 사유축을 이루니 사화 중에 병화가 작용을 못하고 묶여서 볼품없는 꽃이 된다. 주위 환경이 자신을 쓸모없게 만드니 항상 불만이 많다. 봄, 여름에 태어난 화초가 일찍 꽃을 피우게 되니 눈에 띄어 꺾이기 쉽다. 일찍 성공하게 되나 말년에 화초가 시든 후 초라해지니 말년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꽃이 필 계절이 아닌데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니 고통이 많다. 여자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고난이 많아 배우자와 별거를 하거나 사별할 수도 있다. 미월은 6월이니 6월에 피어난 아름다운 꽃에 피유한다. 성장하는 화초다. 봄과 여름에 출생하면 인기가 있어 사람이 많이 따른다. 미토 중에 을목과 정화가 있어 뿌리를 굳건히 하고 정화에 온기가 있으니 가을 겨울에도 살아서 성장하려는 목이 된다.
그렇다 하여도 겨울은 춥고 어려운 환경이니 힘들고 외롭다. 을류, 마른 풀이다. 유 위에 일목이 있으니 바위 틈에 태어난 화초에 비유된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을류 일생은 외롭고 고독한 운명을 타고난다. 여자 사주로는 특히 부부의 인연이 약한 것이 흠이다. 가을 겨울생은 바위 틈에서 완전히 죽은 화초가 된다. 정화는 을 태우기 위한 땔감으로 쓰이는 것이 가장 좋고, 봄 여름생은 바위 틈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우므로 고통 속에서 자라나는 화초가 된다. 따라서 여자인 경우 드물게 귀한 사주 구조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첩이나 현지처가 되는 경향이 많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애정이 약한 편이다. 을류일주와 을축일주는 마른 풀로서 가을 겨울에 태어나면 정화를 반긴다. 을에 겨울꽃, 화초가 씨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가을 겨울에 태어날 을의 일주는 죽은 화초가 되지만 화의 기운이 왕성하면 물병 위에 꽂힌 꽃나무가 되어 특수한 사주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러면 병화가 용신이다. 반면 봄, 여름철에 정화를 만나면 온실 속에 태양을 보지 못하는 꽃이 되어 짜증스럽고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긴다. 특수한 사주 구조를 이루면 천대받는 직업을 가져도 재산을 형성하여 이름을 날리고 사는 경우가 많다. 화병의 꽃이니 사치스럽고 화려함을 좋아한다. 여자는 화류계의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꽃병에 꽂힌 꽃은 항상 아름다움과 사치를 선호하여 수많은 사람이 아름다움을 탐내게 되니 배우자 자리가 나쁜 경우가 많고, 사주 구조가 나쁘면 품성이 천할 수 있다. 사주 구조가 아주 좋더라도 이성 문제가 생기기 쉽다. 오히려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많다. 남자 을의 일주는 천부적인 감각과 시각 기능이 발달한 면이 있어 예술 방면에 천재이거나 석학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병화가 사주 내에서 힘이 있으면 좋은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많다. 을에는 관상용이고 병화를 쫓아 밖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어 사치품을 취급하는 직업이나 떠돌아다니는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일목사주의 신례, 정미, 경술, 을묘, 신사. 수월의 을목이 묘술 합하고 을경 합해서 월주하고 천간지지 모두가 합이 되어 있네요. 늦은 가을 수월의 을목이다. 늦가을이라 목이 자라기 어려운 시기인데 술중 경금이 을간에 나타나 있어 을목의 기운을 약하게 한다. 이를 보완하려면 화의 열기가 필요한데 월일의 묘술합으로 연간의 정화의 열기의 뿌리가 되고, 연지, 미토와 시지, 사화 역시 화의 기운이니 열기는 충분하다. 일반적으로 가을에 정화를 쓰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사주에 인사, 오, 미가 있으면 가능하다. 경금은 불을 만나면 녹아 수로 변하므로 사주에 수가 없어도 수분이 공급된 것으로 본다.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하지만 금과 화의 세력이 비슷해 서로 극설교과를 이루고 있다. 극설교과는 신약한 사주에 극하는 관성과 설하는 식상이 막상막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 사주는 관성의 경신금과 식상이 정화의 세력이 지지의 세력을 얻어서 극설교과가 된다. 그래서 금의 기운과 화의 기운을 동시에 제압할 수 있다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럴 때 수가 있다면 금은 수를 도와주느라 힘이 빠지고 화는 수에 의해 극을 당하게 되므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해결사가 된다. 그런데 사주에 화토가 많고 화는 토를 도와주어 토의 세력이 막강해진다.
수는 토에 의해 극을 당하므로 토를 제압해야 수가 살아난다. 그래서 토를 극하는 목이 용신이 된다. 일반적으로 마른 목이 금의 극을 받으면 단명한다고 하지만 이사주는 경금이 화의 열기에 녹아 설인물이 되어 약간의 수분이 있으므로 단명으로 보지 않는다. 가을에 마른 풀처럼 불을 지펴주는 구조이므로 타인을 따뜻하게 하는 활인업이나 예술활동이 직접적으로 잘 맞는다. 운에서 수목을 만나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토금의 운을 만나면 능력 발휘를 할 수 없게 된다. 배우자 자리에는 묘목이 있어서 일간의 뿌리가 되어 좋을 것 같지만 월지에 있는 재성 술과 합이 되어 화로 변해버리니 아군이 적군이 되어버린다. 이런 원리로 수목의 운에서는 나의 편이었던 배우자가 화의 운에서는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배우자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된다. 병신개사 을사 신사 4월에 을목이 사화가 밑에 지지 가득이 있는데 병화도 천간에 떴네요. 화의 화가 굉장히 크네요. 4월에 태어난 을목이다. 월일일 시지에 사화가 있고 연간에 병화가 있어 열기가 강하다. 다행히 연지 신금과 월지 사화가 합을 이루어 월간의 계수로 나타나 병화의 열기를 식혀주고 있다. 지지의 합과 합이 되는 경우 무조건 합하는 오행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합하는 오행의 기운이 천간에 나타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축이 합이 되면 토라고 하지만 천간에 무기토가 나타나야 토가 성립될 수 있다. 게다가 자축은 해자축 겨울의 수의 방위합이 되기도 하므로 축은 토의 기운보다 수의 기운이 더 강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자축이 합이 되어 토가 역할을 하려면 천간에 무기토가 나타난 상태에서 화가 있어 토를 단단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조건 합의된다고 합이 오행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지의 합은 무조건 합하는 오행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와 같은 원리는 사신합도 마찬가지다. 천간에 임계가 나타나야 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사주는 배치도가 절묘하다. 만약 연간에 계수, 월간에 병화의 배치도였다면 여름에 열기가 바로 옆에 있으므로 나무는 메말랐을 것이다. 그런데 계수가 태양도 막아주고 수분도 공급해주는 배치도이므로 절묘하다. 더구나 병화의 태양은 신금 위에 있어 서산으로 지는 해이므로 초년에는 열기가 강하지 않아서 좋았지만 월일시에 계속 사화로 열기가 강해지므로 중년 이후 힘들어지는 사주다. 그래도 극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사주 구성이며 용신은 수이다. 전체적으로 화가 많은 을목이므로 성격이 조급하고 폭발적이며 신경질적인 성향이 나타난다. 상관인 화가 강하고 월간인 편인 계수가 바로 옆에 있어 도와주는 좋은 작용을 하므로 예술성이 뛰어나고 색다르게 특이한 것을 좋아한다. 직장생활보다는 프리랜서, 예체능, 교육 분야와 잘 맞는다. 사화의 지장간 속에 무토의 재성이 있으므로 남자는 재물이 끊이지 않고 을사는 고란살이고 을목이 사화 중에 경금관성과 암합함으로 여자는 인연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재산을 탕진하거나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바람둥이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신약하기 때문에 비겁운이 들어오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다시 화를 강하게 만들므로 좋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약한 일간이 뿌리를 내리게 되므로 힘든 일을 버티고 견디는 힘이 생긴다.
다만 일간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죠. 힘든 일을 버티고 견디는 힘이 생긴다. 금수운을 만나야 비로소 좋아진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